나에 대한 정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가는 작업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직무에 대한 정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시간보다 몇 배로 정성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관련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면 내 경험 중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생각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희망재단 컨설팅 매니저 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구직 활동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직무 설정에서부터 그리고 면접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그 기본에 해당되는 경험 기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효율적인 멘탈 관리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초기 설문지인데요. 제가 청년희망재단에서 한 1년쯤 일을 했을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소서 컨설팅이나 면접 컨설팅 같이 실질적인 그런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독하게 관계를 형성을 해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설문지인데요. 약 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그 답변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기 설문지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문항이요, 상담사님의 첫인상이고, 두 번째는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 세 번째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 3가지, 네 번째는 취업 이외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그리고 5번째는 취업이 되면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1번, 2번, 4번, 5번 순으로 작성을 하고 3번을 작성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저의 첫인상인데 처음 본 저에게는 3개고 4개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어쩌면 사회가 옳다고 정의한 이 기준에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경험은 많았지만 칭찬해주는 경험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힘든 취준 생활을 버티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남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기 설문지 2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 이렇게 질문을 구성했는데요. 그 답변으로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면접을 잘 보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보통 세 가지 정보가 부재합니다. 첫 번째는 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무와 기업 정보는 우리가 찾고자 노력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직무 같은 경우는 뭐 취업 포털 사이트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NCS 사이트나 심지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정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이 작은 규모라던가 아니면 스타트업 이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찾고자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나에 대한 정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작업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직무에 대한 정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시간보다 몇 배로 정성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친구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주는데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만 찾으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들에게 되묻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보셨나요? 라고요. 보통 좋아한다, 싫어한다, 잘한다, 못한다의 감정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남들이 한 경험을 보고 아, 저건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만으로 그냥 내가 좋아한다, 잘한다를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기만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찾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오늘 다른 거는 잊어도 이거는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요. 바로 경험 기술서입니다. 얼마 전에 최종 면접을 앞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 마지막 하고 싶은 말로 아, 선생님 정말 차별화되고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되고 특별한 멘트가 뭘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라고요.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내 이야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합격 자소서 스토리나 정말 열심히 활동한 그 친구들의 스펙을 보면서 아, 요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되겠다. 아니면 요 정도는 안 되겠다.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적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는 아,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관련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랑 관련된 경험일까요? 아직 직무 설정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면 내 경험 중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생각하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거든요. 이게 너무 작을까봐 글자가 작을까봐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경험 기술서입니다. 보통 경험을 기술하는 그런 툴은 굉장히 많아요. 스타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처음에 저는 스타를 보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제가 한번 제 경험을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저 못 적겠더라고요. 적어도 이걸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내고 그리고 면접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랑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든 툴입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지금 가장 최신 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유통매장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네, 있네요. 자, 오늘은 이 커피숍 아르바이트 경험을 경험 기술서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미리 써 왔고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같이 써 나가 볼 거예요. 먼저 이 지금 경험기술서는 A, B, C, D, E, 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활동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진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지금 활동 목적은 보시면 생활비 마련, 어학연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소는 땡땡 커피숍. 그리고 기간 및 업무 시간은 뭐 약 1년,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인데요.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업무란 뭐냐면 여러분이 커피숍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했던 일을 그 성격이 다른 직무를 번호를 매겨가지고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듯이 아르바이트생 관리, 두 번째 재고 관리 및 발주, 3번 매장 정리, 4번 음료 제조, 5번 고객 응대 이렇게 나누어서 적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직무별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누구와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번 아르바이트생 관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사람에 해당되는 건요. with, for, 누구랑 함께 일했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을 했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 동료와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을 했을 수도 있죠. 이 말인즉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했는지 모조리 일단은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아르바이트생 관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자세하게 풀어내 보는 거예요. 보시면 음료 제조 교육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근태 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제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해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5가지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르바이트생 관리를 할 때 내가 어떤 점을 어려워했고 어떤 점을 잘했지 가장 쉬운 사고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잘 해결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났다면 이게 잘했던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생 관리를 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요.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근태 관리 파일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생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면 이제 친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얘가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있나 이렇게 보고 일단은 마친 후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을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계속 실수가 나는 부분을 같이 연습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냥 엑셀 파일로 근태 관리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각을 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늦게 일하는 친구는 벌금을 주거나 혹은 보상관리 체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고 사장님께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면 어쨌든 실수를 하는 친구들은 실수를 조금 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 고객과 동료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실수가 적어지다 보니 고객도 늘고 매출도 몇 %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F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낀 점 혹은 배운 점인데요. 이 친구는 뭘 느끼고 배웠느냐면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느낀 리더란 뭐냐면 구성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서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성과로도 연결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경험 기술서는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체적인 업무와 F 느낀 점을 가장 쓰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우선은 경험 기술서 숙제를 내주고 이 부분은 같이 함께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험 기술서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면요. 첫 번째로 직무 설정에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자소서 작성. 세 번째는 그 자소서를 작성한 것으로 면접 스크립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무 설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아까 우리가 경험 기술서에서 봤듯이 그 내 경험 안에는 사람, 일, 문제 상황, 역량 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직무에 있어서도요. 내가 하게 될 일, 그리고 사람, 문제 상황, 역량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랑 매칭하는 과정이 직무 탐색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제가 뒷부분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2번 초기 상담지 2번 문항에서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 3가지 중에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 걸 파는 광고일까요? 네, 바로 드릴을 파는 광고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건 이 드릴일까요? 바로 이 구멍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멍을 뚫어주는 드릴을 고객은 가장 좋아할까요? 톱밥. 이 톱밥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고 내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구멍을 뚫어주는 드릴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구멍은 면접관님의 마음이고요. 저 드릴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톱밥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할 그런 군더더기들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군더더기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인사 담당자는 내 글을 어떻게 읽느냐면요. 그래, 너의 경험은 알겠어. 근데 너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역량을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할 건데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요. 분명히 문제 상황이 존재하는데 얘는 이 문제 상황을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그럼 회사에 들어와서도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해결하겠구나 하고 유추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문제 상황과 역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커피숍 아르바이트 사례를 우리가 경험기술서에 녹여봤어요. 그죠? 그럼 이 경험기술서 이 커피숍 아르바이트 사례를 지금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하는 자소서에 녹여볼 거예요. 자, 녹이기 전에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이 나의 경험에는 일, 사람, 문제 상황, 역량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거를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보시면 지금 화면 보실게요. 커피숍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했던 일은 뭐예요?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생 관리, 매출 정산입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이것과 유사한 일을 어떤 걸 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편의점 영업 관리에 있어서 일은 점포 관리, 점주 관리, 매출 관리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커피숍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함께했던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장님, 아르바이트생, 고객이 될 겁니다. 그럼 영업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사 직원, 지점 경영주,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일과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이제 문제 상황을 짚어봐야겠죠. 아까 내가 경험기술서에서 적었던 문제 상황은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실수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매출이 하락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편의점 영업관리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할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지점 내의 환경이나 지점주가 놓치는 부분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고 한 가지 뭐가 남았나요? 그죠? 역량이죠. 자, 역량을 정의를 할 건데요. 아까 그 친구는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경험까지는 잘 정리를 해요. 근데 느낀 점을 뽑아낼 때 저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키워드일 뿐이에요. 역량 키워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 리더십을 배웠다면 어떤 리더십을 배웠고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배웠는지 나만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나만의 정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진정한 리더란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해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성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직무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밑에 보시면 영업관리 담당자로서 맡은 상권 지점 및 경영주들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최고의 매출로 달성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람, 일, 문제 상황, 역량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소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직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라는 자소서 문항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자소서가 묻고자 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편의점 영업관리 담당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야 라고 적고요. 이 리더십에 해당되는 이 근거가 되는 사례를 커피숍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나중에 자소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점을 잡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리고 소제목 있잖아요. 저는 소제목을 친구들이 적는 거를 보면 그냥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래요. 면접관님한테 임팩트 있는 문장을 심어줘가지고 제 자소서를 잘 읽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임팩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리더십으로 이끌어낸 매출 몇 % 상승 봅시다. 그럼 이게 어떤 리더십이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매출을 높였다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발생하죠. 하루에도 한 몇백 건씩 읽어 나가실 거예요. 자소서를. 그래서 면접관님은 그냥 이거 스킵하고 그냥 요만 읽으세요. 그럴 바에 차라리 도입부 문장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임팩트 있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소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돼요. 서론은 도입부고 본론은 사례고 결론은 직무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서론부터 우리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서론을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아까 경험기술서 있었잖아요. 지금 유인물 보시면 되고요. A, B, F. A 활동 상황, B 구체적인 업무, F 느낀 점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구성해서 도입부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A. 대학 시절 약 1년간 커피숍에서 다음 학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활동 상황이 되죠. 그런 다음에 B. 구체적인 업무는 당시 아르바이트생 교육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F. 뭘 느꼈느냐면 진정한 리더에게 있어서 함께 하는 구성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그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고 이것이 성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배웠다. 요렇게 구성하면 도입부 문장 끝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는 본론을 한번 써 볼게요. 사례 문장. 그럼 아마 이걸 읽으시면서 면접관님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걸 느꼈을까?' 이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우리는 친절하게도 아까 경험기술서에 CD, E를 그대로 풀어내서 본론 문장으로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고, D 어떻게 해결했고, E 어떤 결과가 났다. 요렇게 구성하면은 본론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문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거 했죠. 역량 정리할 때. 경험기술서에서 내가 느낀 점을 앞으로의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영업관리 담당자로서 맡은 상권의 지점 및 경영주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최고의 매출을 연결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소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되게 쉽죠?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경험기술서를 일단은 쓰시고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라고 한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상담을 신청하는 이유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살펴봤고, 세 번째,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이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자소서를 썼죠. 이제 이 자소서를 가지고 어떻게 면접 스크립트로 활용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왜 면접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 번거로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완성한 자소서고요. 우리는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라는 이 면접 질문에 답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도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예요? 면접관님이 뭘 원하는지 그 답부터 적고 시작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 그리고 뭘 했나요? 사례. 커피숍 사례로 풀어볼 거야 라고 적고 시작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이라고 했을 때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접 답변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보통 친구들 어떻게 하나요? 자소서와 면접 스크립트를 두고 달달달달달 외워가거나 혹은 그냥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말 못하고 오는 친구들 많잖아요. 떨면서. 그죠? 어떻게 구성을 하시냐면요. 지금 아까 경험기술서에 있어서 서론이랑 우리가 결론을 썼잖아요. 도입부 문장과 결론 문장을 썼어요. 그 두 개 엮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서론이 내가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점이 무엇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문장이 뭐였느냐면 그 느낀 점을 회사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였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게 간략하게 면접관님께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면접관님은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얘가 이런 느낀 점을 느꼈다고 할까? 그럼 또 되물으실 거란 말이죠. 본론을 물으실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그럼 우리는 친절하게 면접 스크립트 만들지 않고 자소서를 보고 그 본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면접만 가면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걸까요? 발표나 혹은 면접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떠세요? 많이 떠는 편이세요? 안 떠는 편이세요? 훌륭합니다. 자, 저는 4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장점은 부풀리려고 하고 단점은 감추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부풀리거나 감추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단점 같은 경우는요. 친구들이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 단점이면 그냥 장점 같은 단점을 말해야 될까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단점의 이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내가 조금 모자라거나 잘못된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면접관님이 생각하는 모자라고 잘못된 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팁을 드리자면 내가 생각하는 단점을 싹 다 적어 봐야 돼요, 우선. 싹 다 적어 본 다음에 그 단점 하나를 두고 내가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 조금 불편하고 부족해 했지?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한 것을 회사에 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요렇게 하나하나씩 정의를 해본 다음에요. 가장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치명적이지 않은 아이를 선택을 해서 저는 답변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이 아닌 눈으로 말하는 연습이에요. 보통 면접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소서, 그리고 면접 스크립트.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건 연습한 게 아니에요. 스터디룸을 빌리던 아니면은 면접 스터디를 활용하던 적어도 내가 적은 이 자소서를 머리로 구조화시키고 입으로 뱉는 연습을 10번 이상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은 막 긴장을 해도 내 입이 기억해서 이렇게 멘트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입이 아닌 눈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 면접관님의 행동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같이 면접 보는 친구들의 답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자소서를 정말 쓰고 싶고 면접을 정말 보고 싶어서 보는 친구 있나요? 없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말하는 스타일도 있고 글 쓰는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말도 잘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와서 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저는 이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만큼은 이런 마인드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나 말하는 스타일도 있고 잘 말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임하고 저는 기싸움에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리고 세 번째. '떨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면접을 가장 망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친구들이나 면접을 아예 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면접을 앞두고 굉장히 떨린다고 저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세요. 면접에 떨어지는 이유가 떨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떨게 돼 있어요, 불편한 자리에서는요. 근데 이 '떨지 않을 거야, 떨지 않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정작 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떤다고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도 떨 것 같다. 그러면은 떨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떨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떨 거야.' 어. 떨 거야. 떨고 그래서 떨어지면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다 나와야겠지? 그럼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나오자.' 요렇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인데요. 효율적인 멘탈 관리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네 번째, 취업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총 4 가지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네 번째로 가장 많이 해준 답변이 연인과의 다툼 혹은 이별입니다. 이제 이 안 그래도 힘든데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밤새서 피드백 드릴 수도 있으나 지금 시간이 시간인 만큼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자금 대출.
이게 이제 취업이 돼도 빚 갚을 생각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청년희망재단에서 그 장학재단과 MOU를 맺어 가지고 학자금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재단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 상담지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취업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4가지로 추려봤는데요. 4번째로 가장 많았던 질문이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갚고 적금하고 싶어요라고 했고요. 3번째로 가장 많았던 것이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뭐 똥가방, 찌가방 그런 브랜드 가방 있잖아요. 그것도 사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소고기. 소고기를 배 터질 만큼 먹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2번째는 마음 편히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좀 힐링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2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부모님을 비롯해 지인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 착하지 않나요? 취업이 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취업 취준 생활을 할 동안 나의 어떤 불안이나 걱정을 덜어준 지인과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취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까마득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불안도 들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도 들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과 막막함을 공유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꼭 보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이 이 취준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방황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옳은 길에 대해서 말을 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가 정의한 청춘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황하는 모든 것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뭐라 하건 내가 정의한 이 기준을 가지고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껏 경험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